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금요일인데 자꾸 이제 화요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설 연휴 이제 쉬다가 이제 방송을 딱 했는데 이틀 됐죠, 그죠? 네, 설 연휴 끝나고 그래서 저는 자꾸 화요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아무튼 이제 정리를 이제 잘 하셨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오늘까지 뭐 지수는 잘 올라왔고 종목들도 이제 무난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낙폭에 따른 반등이 종목들도 낙폭에 따른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편안하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매년 2월 달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이제 낮에 좀 얘기했던 건데 그거를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2월 달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매년 이제 1, 2월 달은 들었다 놨다 해요. 들었다 놨다 하는데 요번엔 좀 이제 세게 났죠. 세게 확 놓는 바람에 많이도 놀라셨을 텐데 그 매년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뭐 10,000명, 20,000명 막 많이 나오죠, 그죠? 뭐 10만 명까지 나와야 끝이 날 거다, 뭐 이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던데 코로나 확진자하고 이제 중환자 병상 중환자 전담 병상이라고 있죠, 네. 중증 환자, 그 병상률이랑 주식시장 바닥 찍는 거하고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선주 얘기 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예. 여기 천사님하고 스리타인주님하고 여기 다니엘 춘님 그리고 김하늘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아무튼 이제 그러면 이제 지수부터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화요일 같아요. 네. 자, 일단 이제 여기 보시면. 오늘은 이제 코로나 테마주 얘기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으시면 돼요.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는 설 연휴 전에 양봉 하나 나왔었고 어제 반등 나왔고 오늘도 추가 상승 나왔죠, 그죠? 네, 코스피 지수 오늘도 잘 끝났고요. 코스닥도 지금 이제 반등 잘 나와서 끝났어요. 어제 오전에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계속 방송할 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셔라. 저도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아침부터 그날 밤에 이제 미국 증시 급락할 거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어제 나스닥 지수가 좀 꺾이는 자리였어요. 근데 아무튼 어제 밤에도 그 얘기했었죠, 그죠?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더라도 놀라지 마셔라. 우리나라는 올라온 게 별로 없어서 미국이 설령 떨어져도 그렇게 크게 급락할 것도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 어제 많이 했었죠, 그죠? 근데 어제 실제로 보시면 이걸 보시면 돼요. 어젯밤에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이 3.7% 급락했거든요, 그죠? 이렇게 급락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 다음날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네. 근데 잘 보시면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미국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똑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디커플링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어제 미국의 특히 나스닥이 3.7%나 폭락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플러스 0.2% 정확히 플러스 0.26%에서 상승 출발합니다. 네. 왜 이럴까요? 키 맞추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미국이 폭락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플러스 출발할 수 있죠? 위치를 잘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설 연휴 동안에 쉬는 동안에 미국은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상승폭의 절반 정도 이렇게 메꿔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어때요? 올라간 게 없잖아요. 여기였으니까. 근데 미국은 이만큼 올라갔다 떨어진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였기 때문에 별로 영향받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하락을 해도 너무 놀라지 마시라 그 얘기 많이 했던 거죠. 오늘 아무튼 그렇게 잘 끝났으니까 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뭐가 많이 빠졌냐면 이제 페이스북 이름을 바꾸긴 했는데, 잠깐만요. 메타 플랫폼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옛날 이름은 이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어젯밤에 26% 폭락해서 끝났어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돌아가면서 미국의 이제 대표주들 하나씩 이제 쥐어 박는다고요. 뭐냐면 이쪽에서 좀 싸게 매집하려고 쥐어 박는 겁니다.
쥐어박는 게 뭐냐면 꿀밤 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딘가를 팍 때려요. 상대방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고 매집을 하는 건데, 페이스북이 어제 26% 폭락하는 바람에요.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어요. 평상시보다 훨씬 많죠. 평상시에 많을 때가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네.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 아주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는 지금 사시면 좋은 자리가 아닌데, 네이버, 카카오는 그래요. 근데 페이스북은 사도 괜찮아요. 네. 원래 대량 거래에 음봉 떨어지면 사는 거 아니죠. 그러나 이거는 괜찮아요. 아무튼 어제 페이스북이 후려쳐놨어요. 요것 때문에 이제 어제 미국이 좀 하락한 거죠. 네. 이게 뭐냐면 대표로 한 대 맞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3월달에 금리 인상하는 그 전후로 해서요, 미국에서 이제 대표주들 하나씩 이렇게 후려칠 거예요. 다 그렇진 않을 거고 몇 개를 후려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었던 거예요. 이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실적이 만족해 나와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참고하세요. 네. 자, 어제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3월달에 금리 인상할 때까지 또는 그 전후로 해서 이런 식으로 증시를 좀 불안하게 흔들어 놓을 겁니다. 네. 원래 항상 그렇습니다. 네. 요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어제 미국 증시는 잘 끝났고, 현재 미국 증시는 이제 오늘은 좀 올라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좀 봐야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좀 떨어지죠. 오늘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0.78% 떨어졌으니까 이거 좋은 거죠. 네.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떨어지고 있어요. 네. 달러 인덱스도.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내려오는 게 맞고,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어제 미리 얘기해드렸죠.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뉴스가 많이 나올 거라고요. 어제 WTI 기준으로 90달러 넘어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뉴스가 계속 나올 거예요. 물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이 아니라 물가가 많이 올라갈까봐 걱정시키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쳐주시겠어요? 네. 잘 들리시죠? 예. 네, 미정양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오베텔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냥 정치적으로 듣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얘기를 좀 할 건데 정치적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객관적으로 들으세요. 네.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저는 참고로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는데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뭐 그런 잡다한 동영상 일체 안 봐요. 볼 시간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 뭔 얘기 할 거냐면, 코로나 확진자 이 증가를,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하고 이제 주식시장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뭘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주식시장을 이제 지켜보면서 제 스스로 판단한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네. 그 어제 잠깐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 뭐 특정 그 라인이 있거든요. 뭐 심의, 우리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심의적인 가격대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짜리 주식이 있었는데, 뭐 2,000원짜리 주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000원을 깨는 거예요. 99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되게 놀라시겠죠, 그죠? 아니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3,000을 깬다든가 2,800을 깬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죠? 심리적인 가격대가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특정 라인을 뚫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뭐 1,000명 아니면 뭐 5,000명, 그죠? 뭐 이런 식으로 3,000명 뚫을 때가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10,000명을 뚫고 뭐 20,000명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올라가죠, 그죠?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 특정 그 심리적인 심리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리적인 고점, 네. 거기를 돌파를 하면 주식시장이 약간 투매가 나옵니다. 때로는 세게 나올 때도 있고 약하게 나올 때도 있는데,
거의 휘중팔고 주식시장이 눌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어서 그래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많아지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맨날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 그러고 뭐 백신 맞으라 그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진짜 고생하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사람들 활동 못하게 해놓고 제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확 증가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내가 또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봐 또 그런 두려움도 있겠죠. 네. 그 겁내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아유 코로나 감기라고 하는데 뭐 그거 걸린다고 해서 뭐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 혹시라도 걸려갖고 죽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겁먹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별로 없을 것 같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 있죠.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이렇게 확 증가를 하면 정부에서 호들갑을 떨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이제 같이 호들갑을 떱니다. 뭐 증가하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대로 가면 몇만 명 돌파다 막 이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끝이 나냐면 TV를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막 늘어난다는 그거를 이제 TV에 사람들이 많이 보죠. 그러면 선별 진료소로 사람들이 더 몰립니다. 혹시라도 나도 걸렸을까봐 몰려요. 그냥 이제 생각해 보세요. 검사자 수가 확 늘어나니까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확 더 늘어나겠죠, 그죠? 순간적으로 더 늘어나요. 이거 뭐냐면 주식이 막 떨어지다가 이제 그만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뭘 건드리면 확 한 번 더 떨어지죠. 그리고 바닥에 나오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추가하락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코로나 확진자도 점점 좀 늘어나다가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TV 보고 이제 겁을 먹고 검사를 더 많이 받죠. 겁에 질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납니다.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좀 자제를 하고 정부에서 뭐라 또 하죠. 사람들이 이제 약간 자제를 하거든요. 활동 같은 거. 그러면 이제 확진자 숫자가 좀 줄어들죠. 항상 그 패턴이거든요. 이거 시기도 거의 비슷해요. 시기도 거의 비슷한데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확 늘어날 때 그리고 특히 선별 진료소 앞에 줄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사람들 줄 길게 서이 대기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게 TV 화면에 잡히죠. 그럼 거기가 바닥이에요. 주식시장이 그때 바닥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별주 테마주들이 거의 대부분 거기가 바닥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당신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 판단이 잘 안 쓴다. 약간 머릿속에 약간 횡하실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상식적으로 맞는 말 같은데 그죠? 정확하게 잘 그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돼요. 뭘 보면 되냐면 멀리 가지 말고 최근 거 보자고요. 최근에 자, 지수도 보지 마시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그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 작년입니다. 이 중에서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물론 다 힘들었겠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중에서 어디가 제일 힘드셨나요? 찍어보시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바닥을 언제 찍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가장 손실이 심했던 거 바닥을 언제쯤 찍었나요? 찍어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이 언제 제일 힘드셨어요? 심리적으로 찍어보세요. 10월달? 10월달이나 여기 11월달이라고 보통 대답하시죠, 그죠? 이때 주식이 좀 바닥을 찍고 12월달에 조금 올라왔죠. 근데 12월달에 언제쯤 올라왔냐면 크리스마스 그때부터 좀 회복이 좀 더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번 전후일 거예요. 거의 그렇게 찍으실 겁니다. 그죠? 3번이나 4번이나 그죠? 5번은 잘 안 찍으시는데 아마 4번 전후라고 얘기하면 딱 맞을 거예요. 그죠?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힘드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보시면 지수를 보세요. 코스피 지수 볼까요? 여기가 8월달, 여기는 10월달, 여기는 11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힘드셨냐면 요 구간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3, 4번 여기가.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11월 말에 찍고 12월 초까지 초부터 쭉 올라갔었죠. 네, 그렇죠. 코스닥은 더 올라갔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자 이걸 보세요. 왜 개인들이 더 갖다가 주식을 집어던졌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돼요. 중증 환자 병상 뭐 가동률 전담 뭐 병상 가동률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 70%가 넘고 있다. 정부 비상기획 논의는 이르다. 하여튼 욕을 얻어먹어도 진짜 네, 바가지를 얻어먹어야 돼요. 네. 이러고 나서 진짜 확 내려놨죠, 그죠? 네. 다음부터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증 환자들 병상 가동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까 4번, 3번이나 4번은 특히 4번을 많이 찍으셨는데 4번에서 그 11월 그때쯤에 뉴스에서 가장 그 안 좋은 뉴스가 뭐였냐면 중증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하루에 뭐 50명, 60명, 100명씩 죽어나간다.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자꾸 죽어나간다는 소리를 날마다 계속 들으면요. 사람이 우울해지고요. 불안해져요.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얼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자꾸 누가 죽어나간다고 막 하루에 몇십 명씩 막 그러면은 사람 그 우울해진다니까요. 우울해지고 두려워져요. 나도 모르게. 정부에서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11월 달이었어요. 안 그래도 주식이 폭락해갖고 되게 힘드신 그 와중에 정부에서 계속 죽는다 오늘 이만큼 죽었다 그냥 실시간 생중계를 계속 해줬어요.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전담 병상이 76%, 뭐 70% 그죠? 네, 비상 기준을 넘겼다 난리가 났어요. 언제요? 11월 중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밑에 보면 광주일보에서 8월 중순에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확산에 전국 중증 병상 부족하다고 나오죠? 언제? 8월 중순. 그때도 바닥이었잖아요. 순간적으로 증시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요 중증 환자 요게 늘어난다고요. 순간적으로. 이런 뉴스가 11월 달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12월 초까지도. 11월 말 12월 초에는 이제 오미크론이 뭐 엄청나게 위험한 거다 막 그러면서 그때 오미크론이 등장하잖아요. 11월 말에. 사람들이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10월, 11월. 그때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보시면 되냐면 그때 그래서 그런 뉴스 쭉 나오다가 자, 기사 검색을 약간 다른 단어로 해봤거든요.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 10시간 전이니까 좀 전에 나온 거예요. 네. 이건 어제 나온 거고 그죠? 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14.8%. 그전에는요 뉴스 보면은 중증 환자를 이제 중증 환자를 그 케어할 수 있는 병상이 없다. 그 12월 달에 난리지겼잖아요. 그 기억 안 나세요? 12월 그 엄동설안에 그 누구예요? 그 산모가 코로나 걸렸는데 병원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그죠? 저기 119 구급차에서 애기 낳잖아요. 그 엄동설안에 기억 안 나십니까? 12월 달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난리를 지기면서. 근데 오미크론 터지면 막 그 다 죽을 것처럼 그 호들갑을 떨더니 그죠?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얼마 안 지났어요. 2달 지났는데 2달.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14.8%, 전국 14.9%. 이게 뭘까요? 오미크론은 그냥 감기란 얘기입니다. 감기라 그랬잖아요, 그냥. 델타 변이 이제 물론 이제 밀어내고 오미크론에 딱 우수정 잡으니까 어때요? 그냥 감기잖아요, 지금. 강원 신규 확진 최다 경신에도 병상 운영 안정적. 병상 여력은 충분하다. 확진자는 10,000명, 20,000명 엄청나게 나오는데 중증 환자가 안 나오죠? 자, 이거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쪽에 대해서.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그냥 여기 네이버에다가 간단하게 그냥 이것만 쳐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지금 투매가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확진자 숫자 많이 늘어난다고 정부에서 호들갑 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 TV에서 보니까 선별 진료사 앞에 줄을 길게 막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야, 이 엄동선언에 기다려야지 검사 받을 수 있을 만큼 줄을 쫙 써놨잖아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겁에 질려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겠어요? 아니면 고점을 찍겠어요? 바닥을 찍었는데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었으니까.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심리적인 어느 선을 넘으면서 그렇게 길게 줄을 쭉 서 있는 사진이 딱 뜨면 그게 바닥이에요. 겁에 질렸다는 얘기거든요. 주식경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공포를 매수하라. 공포. 겁먹지 말고 공포가 엄습할 때 도망가지 말고 주식을 사란 얘기예요.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주식을 사라? 그게 뭐겠어요? 사람들이 겁에 질렸을 때, 공포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 그때 주식을 사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 줄을 뭐하러 서 있어요? 추운데 오히려 감기 걸리겠습니다. 독감 걸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으면 실발 한번 다 찍어주세요. 이해되세요? 제가 어떤 말을 지금 전하고 싶은지. 네. 백신을 맞아라 맞지 마라, 뭐 코로나는 뭐 음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객관적으로 들어달라고 아까 처음에 양해를 하고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중고등학교에서 그냥 과학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나면 전파율은, 감염률은 높아지지만 치명률은 훨씬 낮아지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맨델의 유전법칙만 배웠어도 그거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사람들이 겁에 질린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뭐 50만 명 나왔다, 사상 최대 나왔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흔들려요. 우리도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겁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전 세계, 특히 유럽에서는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코로나 규제 푼다고 계속 그랬어요. 지금 뭐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얘기 나오죠. 영국은 진작 그랬고, 스페인인가 거기도 얘기 한참 전에 그랬어요. 멕시코도 옛날에 풀었고, 계속 풀고 있어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은 돈이 없어서 백신도 많이 못 맞았고, 거기는 그냥 자발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심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냐면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나친 공포,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의료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닌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깨끗하게 잘 씻는 편이에요. 중국 사람들 얼마나 더럽습니까? 네? 잘 안 씻어요 진짜. 옆에 있으면 미치겠어요 진짜. 더러워요. 진짜 더러운 사람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생관념도 굉장히 높고 잘 씻고, 그죠? 그리고 의료기술도 높아요. 좋은 약도 많고요, 그죠? 네, 좋은 약도 많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겁을 먹으세요? 이게 군중심리라니까요. 군중심리예요. 웃기잖아요. 뭐가 웃기냐면 코로나 지금 또 거리두기 또 연장했죠, 그죠? 근데 거리두기는 연장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저기 뭐 활동 마음대로 못하게 그렇게 하면서 그 뭡니까? 그 병원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다 검사받게 치료받게 해놨잖아요, 그죠? 네. 그게 뭐예요,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네.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이거 오미크론 별거 아니다, 감기다, 그래놓고선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사람들 모이면 안 된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 하는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겁먹지 마시라고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뚝 떨어졌잖아요. 안 올라가잖아요. 감기라고요. 이거 정부에서 헛발질한 겁니다. 네. 마음 편안하게 주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주식하면서 가장 최대 적이 누구냐면 외국인 세력, 뭐 대주주가 아니에요. 누가 주식하면서 최대 적은 누구냐면 둘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다 내 안에 있어요. 하나는 욕심, 하나는 공포.
욕심은 정확하게 뭐냐면 이거예요. 낮에도 얘기했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 주식하면서 내가 나를 돈 못 벌게 방해하는 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겠지만 두 개를 압축해 보면 하나는 최대한 빨리 고생 안 하고 돈 많이 벌고 싶은 욕심. 최대한 빨리 많이 벌고 싶은 욕심. 그래서 항상 무리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게 욕심내는 게 뭐겠어요? 빨리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죠? 네.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그게. 그 욕심을 크게 부리느냐 적게 부리느냐 네, 그거예요. 그 주식하신다고 요즘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종목 들고 있는데 막 답답하신 분들 계시죠? 빨리빨리 수익 안 나고 종목은 많은데 손에 많이 나 있고 손에는 좀 덜 나 있어도 안 가고 언제 갈까 싶고 답답하시죠? 왜 답답한 줄 아세요? 빨리 돈 벌고 싶었는데 잘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답답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길이 꽉 막힌 도로 한복판에 그냥 정체되어 있는 도로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30분이면 갈 줄 알았는데 중간에 사고가 나가지고 1시간째 지금 도로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차 움직이지도 않고 답답하시죠?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차 막히는 거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제가 그걸 잘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지금 그 심정 뭐겠어요? 빨리 돈 벌고 싶었는데 잘 뜻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하다는 얘기는 네, 그런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인정하시면 돼요. 네. 아, 나도 욕심을 좀 냈구나. 내가 그래서 마음이 좀 조급하고 내가 서둘렀구나. 서두르다 보니까 내가 욕심을 좀 내서 좀 사고를 쳤구나.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나도 똑같구나.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걸 인정하시면은요, 그다음부터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니, 앞에 사고가 나서 차가 못 가는 게 여러분들 책임입니까? 고속도로나 도로에서 차가 막혀요. 근데 이제 퇴근 시간도 아니고 차가 막혀요. 뭐가 사고가 났대요. 주식으로 따지면 뭐냐면 뭐 금리 인상 할 거니까 잘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페이스북이 폭락했다 그래서 막 흔들어 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잘 갈 줄 알았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지금. 그게 여러분들 잘못이냐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요. 그럼 그게 이재용 씨 잘못인가요? 현대차 들고 있어요. 그게 정유선 씨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특정 회사 주식 갖고 있는데 그게 거기 사장님 잘못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조금 이제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래,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지. 조금 기다리면 뚫리고 길도 뚫리겠지. 잘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게 편안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안 간다고 막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핸들 붙들고 막 거기다가 막 피날 때까지 막 머리를 부딪히면서 으악 그러면서 그러면 본인 손해예요. 그 피 묻은 거는 누가 닦아줄 건데요? 내가 닦아야죠. 그죠? 네.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답답하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보험회사 경찰 출동해서 차 끌고 가요. 사고 난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다 뚫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운전을 하지만 내비게이션 요즘 차에다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요즘엔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어딜 가고 있는데 앞에 사고가 나면 앞에 사고가 있다. 우회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우회 안 합니다. 경험상 사고 처리가 돌아가는 것보다 사고 처리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더라고요. 네. 공감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다 그런 건 아닌데 확률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게 낫더라고요. 그냥 네. 그렇지 않던가요? 네. 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 그냥 기다리는 게 낫더라고요. 그냥 그거나 돌아가는 거나 그냥 그죠? 네. 내비게이션이야 이제 본인 할 일을 했지만 그냥 기다리는 게 낫더라고요.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간에 이만큼의 수익이 안 나고 지금 답답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최고의 선택이 아이러니하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항상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게 아니니까. 그죠? 네. 잠깐 기다리면 길이 다시 뚫리고 원했던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꼭 이상한 행동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원인을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 얘기를 해드린 건데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주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무슨 특정 무슨 필살 기법을 깨닫거나 그죠?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몰래 막 그냥 획득해가지고 떼돈을 번 게 아니에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욕심냈구나. 내가 여기에서 겁에 질려가지고 주식을 내가 버렸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얘기 빨리 마무리 짓고 대선주의 해드릴게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사람이 주식하는 주식 투자자들 돈 못 벌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욕심, 하나는 공포인데 네,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욕심냈을 때 그리고 지금처럼 곤중심리, 공포심리에 휩싸여가지고 휘말려가지고 코로나 확진자 숫자 많이 나오고 하니까 겁에 나가지고 손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손절하는 줄 아세요? 내 돈 사라질까봐. 그래서 이거라도 건지려고. 손절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거 둘 중 하나예요. 빨리 이거 뭐 잘라가지고 손실 메꾸려고. 그냥 빨리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이거 사라질까봐. 그래서 손절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실 거 알아요.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느냐. 근데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무리 필살기법을 배우시고 좋은 종목을 들여도요. 이거 못 깨달으면 돈 안 벌려요. 아 내가 욕심냈구나. 아 내가 겁을 먹었구나.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거 이겨내야 되겠다. 어금니 꽉 깨물고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요. 설령 특정 종목에서 50% 100% 아니면 1000% 이상 수익이 나도요. 그거 내 돈 안 됩니다. 내 돈 안 된다니까요. 그 돈이 내가 그 수익을 내면 뭐예요. 그 돈이 나한테 머물러야 되는데 그 돈이 나한테 머물지 않고 나를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욕심내고 그 다음에 또 겁먹어서 그 돈 날릴 거거든요. 언젠가는 내 품을 떠난다고요. 네. 이해되세요? 네. 이거를 깨달으셔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달라져요. 네. 거기에서 이제 현명한 투자자, 이제 성공한 투자자, 거기서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잘 쓰시겠죠. 좋은 곳에. 본인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도 잘 쓰실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올 이제 지금 뭐 또 구정으로 되는 새해인데 올해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깨달으시고 바른 길로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회원가입 이런 거보다 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남으셔서 그죠? 이 시장에 잘 살아남으셔서 꼭 돈을 좀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돈도 빨리 벌겠죠. 이해되시죠? 네. 뭐 번호 찍어보라고는 안 할게요. 네, 아무튼 이해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아이고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자, 2월 달에는 매년 2월 달에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은데 그걸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시간이 한 15분 남았으니까 빨리 얘기해 볼게요. 잠깐 코로나 관련주들 있죠. 지금 이게 웃긴 게 코로나 얘기 마무리 줘 드릴게요. 확진자 숫자가 또 확 막 10,000명, 막 20,000명씩 나오니까 휴마시스 같은 게 막 상한가하고 막 그랬어. 이게 뭐예요? 진단키트 관련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도 이거 노래가 이제 해가지고 수익 많이 났던 종목이에요 예전에. 네, 휴마시스가 이제 진단키트 수혜주로 지난 설 명절 전에 상한가 나오고 어제도 급등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거의 하한가에서 끝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이 정권 안 믿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이거 감기라고 조심하시라고. 감기니까 코로나를 조심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말하는 게 자꾸 왔다 갔다 해요. 해외에서는 코로나 다 방역 규제 해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뒷북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확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가고 상한가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 정부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코로나를 독감처럼 이제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한가 맞은 거예요. 저 이 정부 안 믿어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쳐다도 안 봤어요. 네.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해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뭐 거리두기 연장한다고 난리치죠. 근데 뭐예요? 독감처럼 하겠다고, 관리하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행주, 항공주 막 날아다녔잖아요. 진단키트 바로 상한가 나온 거 바로 토해내지 않습니까?
물린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유럽이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네. 자, 이거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진단키트 지금 이게 유료화가 되거든요. 검사 받는 게 유료화라고요. 아까 뉴스 보니까 뭐 한 번 받는데 5,000원이 아니라 증상이 있으면은 5,000원이고 증상 없는데 받는다 그러면 3만 원이래요. 근데 어떤 병원 가면은 PCR 검사 받는데 3만 원인데 지금 12만 원까지 4배 올랐답니다. 그런 데도 있대요. 네. 사람들이 돈 내고 받겠어요? 그죠? 네. 진단키트 테마주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 블루오션이 아니에요. 여기 레드오션이에요.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자, 코스닥 지수를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2000 매년 2월 달에는 뭐 하냐면 1, 2월 달에는 이제 들었다 놨다 한다 그랬죠. 그죠? 들었다 놓는 게 1월, 2월이에요. 들었다 놓을 때 들 때는 그냥 특별하게 이유 없어요. 그냥 왜냐면 11월, 12월 달에 보통 증시가 좀 누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자율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 바닥 눌리목 나오는 것도 있고 이 얘기는 월요일 날 좀 더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들었다가 놓거든요. 특별한 이유 없이 들어요. 그냥 낙폭과대가 많기 때문에. 근데 2월 달에 이렇게 보통 누를 때 있죠. 1, 2월 달에 누를 때는요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확 눌러버려요. 확. 근데 결론은 항상 5월까지 개별주 테마주들은 항상 가요. 안 간 적이 없어요. 네. 뭐 믿기 싫으시면 안 믿으셔도 되는데 대신에 본인 손해실 겁니다. 안 간 적 없다니까요. 최근 10년, 15년 통틀어서 안 간 적 없어요. 항상 갔어요. 한 20년 잡아도 돼요. 안 간 적 없다니까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죠. 네, 안 간 적이 없어요. 종목 몇 개야 서너 개 움직인 게 아니라 무리지어서 가요. 무리지어서. 개별주 장세는요. 종목 수백 개가 움직였을 때 거기 상승이 나왔을 때 그걸 개별주 장세라고 하거든요. 많이 간다고요. 5월에서 심하게 많이 가면 7월까지도 7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대선주들 늦게까지 꼭지 찍은 게 6월, 7월일 겁니다. 그렇죠? 네. 7월에 꼭지 찍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1, 2월 달이 뭐냐면요. 여기였어요. 2014년 1, 2월 달 여기. 2015년 1, 2월 달 여기. 2016년 1, 2월 달 2017년 여기.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전 세계가 망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미국이 테이퍼링 할 거라고. 여기도 망한다 그랬어요. TV만 틀면 뉴스에서 신용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개인들이 미쳤다. 개인들이 빚내서 주식한다. 미쳤다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 올릴 건데 그러면 이제 끝난다. 그러면서 다 주식 팔라 그랬어요. 그때. 맨날 그랬어요. YTN, 연합뉴스, KBS, MBC, SBS 항상 그랬어요. 큰일 난다고. 여기서는 개성공단을 폐쇄시켰거든요. 미국이 금리 인상했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 20달러대로 폭락했고 세계경제 안 좋아질 거라 그랬고 그리고 북한 개성공단을 폐쇄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맨날 살 기룩기룩 덧지면서 그때 체중 막 증가했대요. 맨날 저기 우리나라 대통령 죽여버린다고 그때 막 우리나라 불바다 만든다고 막 그때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북한이 막 죽인다고 그때 맨날 그냥 막 그러고 있을 때요. 2017년 1, 2월 달에는 뭐 했어요? 네. 탄핵, 반기문 씨 중도 사퇴, 중국 사드 보복,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때 주식했으면요 4차 산업 관련주로 돈 많이 벌 수 있었어요. 네. 그 다음 여기 지수가 급등했었죠. 네. 여기는 이제 증시가 한 3개월 동안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때 막 신라젠, 셀트리온 막 몇 배씩 막 날아갈 때였었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급등했다 바로 꺾은 데가 1, 2월 달이에요. 아수라장이었어요. 폭락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급등하다 폭락 나오니까 상당히 아수라장이었는데 그때부터 개별주들 많이 갔죠. 여기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가장 심각했을 때 시진핑하고 저기 트럼프하고 맨날 싸울 때예요. 서로 내가 잘났다 그러면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주식하시는 분들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 힘들어서. 2020년 1, 2월 달 아시죠? 코로나 등장. 그죠? 네. 작년 1, 2월 달
삼성전자 급락하고 현대차 급락하고 대형주 다 급락하면서 그 당시에 5배 10배씩 갔던 이재명 테마주 다 폭락하고 있을 때 윤석열 씨 정치 안 하고 무슨 저기 뭐 산으로 간다는 얘기 나올 때 그때 그게 작년 1, 2월 달 1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요. 이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주식하기 힘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 2월 달이에요. 왠 줄 아세요? 1, 2월 달이 상승을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개구리로 따지면 개구리가 점프할 때 땅바닥에다 몸을 바짝 붙인 다음에 도약하기 전에 아마 붙인 다음에 하죠. 네. 그 단계거든요. 들었다가 살짝 땅에 붙어요. 그게 1, 2월 달이에요. 여기서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 털어낸다고 온갖 안 좋은 뉴스, 전쟁, 가난, 전염병, 그죠? 항상 그 기사가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11월, 12월 그리고 1, 2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집중적으로. 대부분의 전염병 유행하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빠르면 11월, 12월. 근데 본격적인 유행은 1, 2월 달이에요. 코로나만 그런 것 같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독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옛날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다 언제 유행했는 줄 아세요? 사스 이런 거 다. 신종플루는 좀 달랐고 거의 대부분 이때쯤이에요. 댕기열, 미국 독감 다 이맘때야 다. 그냥 그때마다 그냥 제목만 바뀌는 거지 항상 패턴은 똑같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거에 속아요. 솔직히 녹음기 하나 살라고요 진짜로. 네. 매년 1, 2월 달에 그냥 올해 해놨던 거 내년에 다시 녹음기 틀어드리려고요. 전문가 1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맨날 똑같은 소리예요. 이맘때 되면 네. 맨날 똑같은 소리예요. 오죽하면 제가 녹음기 사겠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속고 회원들은 개인들은 맨날 속고 네. 저는 똑같은 얘기 맨날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마디로 뭐냐면 안 속으시면 돼요. 근데 뉴스 보면 차트 보면 미치시겠죠. 그죠? 네. 망할 것 같고 이 돈 다 사라질 것 같고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고 답답하시죠? 내 마음이 답답하다. 왜 답답하다고요? 네. 빨리 돈 벌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빨리 내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은데 길이 막혀서 그런 거랑 똑같은 거고요. 손절할까? 이거라도 건질까? 이거 사라지는 거 아니야? 맨날 계좌 들여다보시는 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돈 사라질까 봐.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세력이요? 아니죠.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발 뉴스 좀 보라고 막 흔드는데 뉴스 절대 안 보는 사람들. 제발 계좌 좀 보라고 막 차트 좀 보라고 막 종목을 박살내놨는데 관심도 없어요.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직업이 대부분 뭐냐면 농사꾼들이 보통 그런데 농사꾼들 안 본대요. 바빠 죽겠는데 새벽에 나가서 이제 일하다 보면 집에 들어오면 이제 씻고 자야죠. 피곤하니까. 주시장이 끝나 있거든요. 농사꾼들이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 다 보고 들어오면 주시장이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모르 갔다 이러면서 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군이 농민, 농사, 농업인이라고 하면 되겠네. 농업인이라잖아요. 네. 안 보니까 제일 싫어한답니다. 보질 않으니까. 봐야지 털리는데 안 보니까 못 이긴대요. 진짜예요. 없는 걸 지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하시는 일은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그 돈 안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매도 버튼 누르는 순간 이제 손실 확정 짓는 거니까 그 순간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만 매도 버튼 누를 때까지 여러분들이 집어넣은 그 돈 안 사라졌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 중에 작년에 돈 많이 버신 분들 있죠? 네. 그 돈이 투매가 나오고 증시 하락하면 순간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 안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의 원금도 여러분들 작년에 농사 지어서 수익 많이 내신 것도 사라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쭉 가세요. 네. 1월부터 5월까지는 한 번도 안 간 적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 앞에 거 얘기를 못했는데 이때는 더 많이 갔어요. 지수가 올라가지 않아도 수익은 많이 났었어요. 항상 뭐라도 만들어서 세력들이 올려요. 그분들도 먹고 사셔야 되니까. 네, 그걸 믿으세요. 그거를. 네. 하나도 맞지도 않는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로 속이는 뉴스 좀 그만 보시고요. 네.
세력이 누굴 가장 싫어한다고요? 네, 뉴스, 차트, 계좌 안 보는 사람들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속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씨 지금 대선주하고 이재명 씨 대선주하고 얘기하려고 쭉 지금 뭐 종목들 한 20개 이상 써놨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월요일날 해드릴까요? 괜찮으시면 일반 한번 찍어보시고요. 네. 오늘 얘기 좀 도움이 좀 됐다. 7번 찍어보세요. 네. 도움 되셨죠? 네. 힘들 내세요. 네.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그 돈 사라진 거 아니에요. 사라진 것처럼 네.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네. 부정적인 생각에 내 마음을 뺏기면 나는 그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쵸? 예. 지면 안 돼요. 이겨야죠. 그죠? 네. 주식 투자가 참 좋은 게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그죠? 네. 뭐 건강하시건 건강하지 않건 그죠? 많이 배웠건 많이 못 배웠건 돈이 많건 적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예요. 네. 잘 이겨내셔야 돼요. 아까 그 두 가지 있죠? 욕심과 공포. 그러니까 탐욕과 공포인데 그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달라지는 거고 내가 달라져야지만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든 어떤 상황에서 주식을 하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요즘에 장이 좀 많이 안 좋죠, 그죠? 네. 맨날 방송 열어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정신 세뇌시키는 거예요. 네. 정신 세뇌. 싸구려 위로가 아니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잘 이겨내시라고. 네. 장이 조금만 좋아지면은 매도 사인 많이 나가죠. 수익도 많이 나지만 장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회원들 붙들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겨내시라고. 그러니까 비타민 같은 거죠. 네. 계속 면역을 이제 높여주는 거예요. 자꾸 비타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시장이 좋으면 누가 돈을 못 봅니까? 그죠?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때 심리 잡아드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저녁 방송도 꾸준하게 들으세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얼마 전에 설 명절 전에 이런 부탁한 적이 있어요. 증시가 조금 이제 좀 어렵고 수익 나는 게 좀 줄어들다 보면 그러면 이 전문가 방송을 듣기 싫어질 거다. 그러나 꼭 들으셔라.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 네. 나중에 이제 꼭 이상한 선택하시는 분들 보면은 꼭 그렇더라고요. 네. 방송을 안 들었다고 그 얘기를 꼭 하더라. 그러니까 방송을 꼭 들으셔라.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혼자서 이게 잠깐만요. 얘기할 거예요. 요거 하나 얘기해 들어가실게요. 몸이 아프면은 어디 가세요? 병원 가시죠. 배가 아프면 내과, 뼈마디가 아프면 외과, 내과, 신경계통이 아프면 신경외과, 가슴이 아프면 흉부외과 가시죠. 그죠? 정신적으로 아프시면 어디 가세요? 정신과 가시죠. 왜 가시는데요? 아프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돈 받으려고 가시죠. 누군가를 찾잖아요. 돈 받으려고. 그죠? 그런데 주식하다 힘드시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혼자 하려고 그래요. 이상하죠? 회원 가입하는 얘기 아닙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희한해요. 아프고 힘들면 어디 가요? 답답하면 전문가를 찾죠. 근데 주식은요, 하다가 힘들면 혼자 하려고 그래요. 희한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망해요. 네. 회원 가입하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망한다고요. 왜 망할까요? 주식은요, 내 생각에 갇히는 순간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혼자서 하니까 혼자서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망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 감정, 그 다음에 공포심을 내려놓고요, 두려움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얘기해 준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좋은 얘기 많이 들으면서 힘을 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이상하게 여기는 그래요. 요즘에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좀 피곤하시거나 힘든 일 있으면 정신과 가서 우울증이나 이런 약 처방받으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주식으로 힘들면 혼자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제일 빨리 망해요. 대놓고 얘기할게요. 제일 빨리 망해요. 그 와중에 빨리 돈 벌겠다고 혼자서 막 생각하고 욕심내셔갖고 이제 비중 싫죠? 그분들이 제일 빨리 망해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습니다.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대선주 얘기는 지금 윤석열계 테마주하고 이재명계 테마주,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테마주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 안철수 씨 거, 유승민 씨 거까지 쭉 얘기하려고 유승민 씨도 지금 뭐 종로 그 거기 얘기 나오니까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어정쩡해서 아예 안 했어요. 네. 5분 10분 하고 말 바에는 그냥 월요일날 해드리려고. 이해되셨죠? 월요일날 해드릴게요. 월요일날 해드릴 거고 카라님 저기 뭐예요 그래 우리 회원들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 오늘 우리 회원들 저기 몇 월차에 나간 거나 있죠? 그 저기 뭐야 일이 있어서 저기 안 파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게 원래 눌림목이 끝난 게 아니고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다시 올리려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떤 테마주인지 얘기를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면 또 종목이 노출이 돼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네, 우리 회원들 이해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그거 저기 오늘 좀 일이 바빠서 못 파셨다 하면 가지고 계시면 돼요. 네, 또 오늘 올라올 거예요. 네. 그게 아까 어떤 특정 종목이랑 같이 가다가 그 종목이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같이 바로 내려온 거예요.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요번에 투매 나왔었잖아요. 그죠? 투매 나왔다가 나 안 끝났어요. 나 빨리 가야 돼. 그러면서 막 이제 일어난 거예요. 네네. 편안하게 홀딩 하시면 돼요. 맞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더 있는데 그 뭐더라? 그 오늘 저기 최근에 추천 나온 거 중에 저기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주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 저 급등 나온 거. 네. 뭔지 얘기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네. 그거 대선주도 돼요. 네. 대선주도 돼요. 네. 유승민 씨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티나니까 안철수도 되고 윤석열도 되고 다 돼요. 네. 대충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홀딩하시라고. 또 몰래 또 다 팔지 마시고. 수익 나면은 또 홀랑 또 그냥 몰래 파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특히 문자만 얘기를 좀씩 해드려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대선주 얘기 좀 해드릴게요. 요즘에 저 이재명 씨한테 자꾸 안 좋은 일이 터져가지고 갖고 있는 분들 혼란스러우시죠? 네. 그리고 우리 회원들 저기 공지사항 하나 더 있어요. 네. 우리 방에도 이재명 테마주가 있죠. 있는데 자 이 얘기 딱 1분만 하고 마칠게요. 뒤에 김 실장이 방송하시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자, 1분 안에 끝낼게요. 나머지는 월요일날 상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대선주가 있어요. 대선주가 시작할 때는 뭘 사는 줄 아세요?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뭘 사냐면 원래 전통적 대장주를 사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가 이제 중간 정도 이제 무르 익을 때가 있거든요. 중간 지점에서 뭘 사냐면 대장주 즉 선발주자가 아니라 후발주자를 사요. 이 대선주제 막판 있죠? 막판. 네. 후반부에서 뭐 사는 줄 아세요? 남들이 전혀 모르는 걸 사요. 잘 몰라요. 우리 방에서 처음에 산 게 뭔지 아세요? 안철수 테마주. 처음에 산 게 안랩, 그 다음이 까뮤 ENC, 그리고 MPK. 안 되면 다 아는 거고, 까뮤 ENC는 아는 사람은 알고, MPK는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산 거 있죠? 네 글자. 오늘 급등했다 말았던 거, 그죠?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면 10년 전에 잘 갔던 건데 지금은 검색해도 안 나와요. 잘. 네, 네이버에 쳐보세요. 안 나와요. 잘.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오늘 딴 걸로 가잖아요. 우리 오늘 이해되셨죠? 이거 공지사항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 사놨어요. 이 얘기는 제가 월요일날 또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월요일날 또 들어오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시는데 잠깐만요. 좀 마치고요. 여기 보시면 김 실장이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랑 이제 국제 곡물가 폭등수혜주 강의하신다고 하는데 진단키트 아까 폭락했죠, 그죠? 네, 진단키트는 네. 리오프닝 관련주가 뭐냐면요, 리오프닝 다시 연다, 재개장 그런 뜻이죠. 네.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 있죠, 네. 코로나 이거 독감으로 관리하겠다 그 얘기하죠. 네, 그 관련주들이 리오프닝 관련주예요. 뭔지 궁금하시죠? 들어가서 들으세요. 네. 국제 곡물가 폭등수혜주. 국제 유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곡물가 같이 가거든요. 원래 농산물이랑 국제 유가 같이 가니까 이 수혜주도 있어요. 우리 회원들도 들으시면 도움 되실걸요? 네. 진단키트 관련주로 폭락을 했으니까 아마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들어가서 들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네. 바로 들어가세요. 유튜브도 하시니까 유튜브에서 검색하셔도 돼요. 무소TV 김실장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뭐 편안하게 오늘 저기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또
뵐게요. 월요일날은 쭉 이제 대선자 한번 쭉 풀어드릴게요. 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 네.